자, 이번에 제가 이제 추천드릴 책은요. 책을 추천하기 전에 제 이야기를 조금 할까 싶어요. 제가 책을 나름대로 이제 이런저런 책들을 꽤 접하면서 책 읽기가 도대체 뭘까? 책이 어떻게 해야 나를 변하게 만들고 책을 통해서 내가 뭔가 더 나은 어떤 그런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늘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죠.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책을 새로 접할 때마다 이 책을 읽으면 좀 더 뭔가 나아지겠지, 새로운 걸 알게 되겠지. 그러면서 책을 읽고 또 같은 기대 가지고 또 다른 책을 읽고, 이런 식으로 수백 번, 수천 번의 어떤 많은 책들을 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저 스스로 어떤 회의를 가지게 됐습니다. 책 읽기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접한다고 해서 나에게 뭔가 플러스가 되고 쌓이고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책 읽기라는 게 뭘까? 책 읽기라는 게 궁극적으로 어떤 기대한 것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책은 사람이다라는 이 문장이 제 머리를 스치고 가면서 책 읽기의 어떤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많은 책 읽기의 어떤 방법들을 다 폐기시키고 아주 기본, 아주 베이스부터 다시 이 책 읽기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포커스 리딩이라는 이제 하나의 개념을 정립을 시켰는데, 포커스라는 것은 그거예요. 많은 것들이 있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거냐, 무엇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냐, 이거를 찾아내는 게 포커스 리딩이에요. 그래서 흔히 파레토라는 분이 20대 80법칙을 얘기했죠. 중요한 거 20%,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거 8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20, 80법칙이 아니고 1대 99 혹은 0.1대 99.9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대가 점점 지식사회로 가면 갈수록 이 비율이 점점 더 극단화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1%를 잡았을 때 99%가 따라오는, 혹은 99%를 버리더라도 1%가 99% 이상의 가치를 담고 있는 이런 것이 세상인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책 읽기라든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많은 부분에서 적용되는 본질적인 그런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드릴 책은 이 단순함의 원리라는 책입니다. 이 단순함의 원리라는 책은 저자가 잭 트라우트, 그 다음에 스티브 리브킨, 이 두 분인데, 이 중에서 특히 잭 트라우트라는 분은 그야말로 마케팅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포지셔닝의 공저자죠. 포지셔닝이 나옴으로써 마케팅의 개념이 그야말로 현대 마케팅이 이제 정립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포지셔닝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나 이 단순함의 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나 개념은 사실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포커스 리딩에서 얘기하는 것도 거의 같은 개념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단순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한 것이 위대한 것이다.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통찰력을 가진다, 지혜를 가졌다, 어떤 직관력을 발휘한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사물을 단순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물을 단순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이런 것 저런 거 다 치우고 가장 본질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단순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링컨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중요한 쟁점들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행위 과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논리적이고 단순한 상식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라고 링컨이 얘기를 해요. 국가를 이끌어가는 미국 대통령이 많은 의견들이, 쟁점들이 서로 상충되는 상황에서 그 중요한 쟁점들을 중에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행위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논리적이고 단순한 상식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단순화시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복잡한 언어는 사람들의 생각을 모호하게 만들죠. 글쓰기, 말하기, 그 다음에 생각하기, 어떤 행동하기, 에너지를 집중하기, 모든 부분에서 이 단순화시킨다는 것은 다 적용되는 건데, 예를 들어 이제 글을 쓴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보면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평이하고 단순한 언어와 짧은 언어 그리고 간략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어를 쓰는 방식이다. 그것은 현대적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방식이다. 좋은 글과 연설은 혼란스럽지 않아야 한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짧을수록 더 좋은 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재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재들의 공통점은 그래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거. 이를테면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나누죠. 그런 것처럼 과학에서도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 이전과 이후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공식 25살에 아인슈타인이 25살에 발표했던 그 특수상대성 이론공식 얼마나 단순합니까?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E = mc 제곱이죠. 근데 단순한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한 공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물리학의 어떤 많은 이론들을 이 공식 안에 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제 이 상대성 이론 공식을 사람들에게 굉장히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해 동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혼자 한 게 아니라 한 3명 정도의 동료들하고 이걸 어떻게 가장 쉽게 설명할 거냐, 얼마나 쉽게 설명해서 뭔가 증명할 수 있느냐, 여기에 많은 노력을 했죠. 그래서 정보화 사회로 갈수록 우리가 현명해진다.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현명해지는 기술은 무엇을 무시해도 되는지 아는 기술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현명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무시해도 되는지 아는 기술이다. 법정 스님 똑같은 말씀 하셨다 그랬죠? 본질적인 것 외에는 다 버릴 줄 알아야 된다. 무소유. 그게 진짜 인생을 사는 거다. 그렇게 쓰레기를 다 버리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라. 그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네 삶을 가득 채워라. 즉 말해서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온전하게 다 가져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단순함을 말하는 것은 사실은 정말로 고수들의 이야기예요. 같은 설명을 하더라도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이야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그렇게 설명하면서 지금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보 시대에서는 유해한 쓰레기 더미를 피해야 된다. 효율적인 정보관리, 이 책에서 정보관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고자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얻을 수는 없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무엇이 가장 모든 정보 중에서 원천이 뭐냐, 뿌리가 뭐냐, 그거를 잡아내라. 세 번째, 중요한 것들을 선별해내고 불필요한 정보들을 제거해라. 예, 그런 얘기가 이 책에서 이제 단순함의 어떤 그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컨셉이다 또는 전략이다 이런 것들이요, 우리 회사에서 만든 서비스나 어떤 상품을 얼마나 가장 쉽고 단순하게 고객들에게 인식을 시킬 거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전략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그 전략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차별화죠. 차별화를 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장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한 단어로 얘기하는 거, 혹은 한 그 문장으로 모든 설명이 다 가능한 거, 이게 그 차별화죠. 그리고 그것이 전략이고, 그래서 저는 이 단순함의 원리라는 이 책을 제가 수시로 다시 한번 들춰보고 하면서 쭉쭉 훑어봅니다. 그거 볼 때마다 제가 포커스를 얘기하고 단순화를 얘기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참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생각을 단순화시키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제 저 스스로 또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이 단순함의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단순화해야 될 거냐, 그 다음에 어떻게 집중을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혜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